자, 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보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네. 탈레반이 그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장악을 하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져 가지고 한때 그 카불 공항이 이제 마비가 됐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비행기 탑승 계단에 사람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추락을 하는 등 안타까운 모습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현재는 미군의 통제권 장악으로 이제는 공항 운영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현재 공항을 드나든 항공기는 시간당 한 대를 검토 중이고요. 하루 5천에서 9천 명을 출발시키는 정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탈레반의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고요. 특히 탈레반 측의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카불 함락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죠. 네, 휴가를 위해서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일시 복귀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군 결정에 후회는 없다면서 탈레반을 막지 못한 건 아프간 정부군이었다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처단이 파병의 목적이었고 테러 대응 임무를 완료한 만큼 철군의 후회가 없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된 책임은 싸우기를 포기한 아프간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더 이상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이 희생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 이렇게 이제 아프간 국가 건설이 미국의 임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일단 뭐 그러면은 뭐 이란, 뭐 파키스탄, 또 터키 같은 이게 주변국들이 또 뭐 난민 그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프간 동쪽에 자리 잡은 이란을 보면요. 앞서 15일 국경을 넘어오는 아프간 난민을 위한 임시 수용소 마련을 선언을 했지만 이란 정부는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들이 아프간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아프간과 가장 넓게 국경을 맞댄 곳이 파키스탄입니다. 이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미 파키스탄에 3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추가 유입된다는 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파키스탄이 국내 총생산 GDP의 90%에 달하는 국가 부채도 안고 있고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 금융까지 받는 터라 추가 난민 유입이 상당한 부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도 이제 고민에 빠진 건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아프간과 유럽은 뭐 거리상으로는 뭐 제법 떨어져 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유럽으로 또 유입될 것이라고 또 우려를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프간 난민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독일 측은 파키스탄 등 아프간 인접국의 난민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프간에서 자국을 도운 아프간인을 구출하는 그런 구출을 위한 군용 수송기 2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우리 교민은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쯤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교민 한 명을 태운 미군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민의 출국 지원을 위해서 잔류했었던 최태우 주 아프간 한국 대사 등
공관원 3명도 함께 빠져나오면서요. 인근 중동 지역 국가에 현재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제부터 진행됐던 김박해 대사관 잠정 폐쇄와 교민 철수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난민 유입 등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또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앞으로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도쿄에 3,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월 24일에 도쿄 패럴림픽이 막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도쿄 패럴림픽도 앞선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장에서 일반 관중을 받지 않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도쿄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고요. 약 4,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다음 달 5일에 폐막을 하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 때처럼 대회 모든 일정이 긴급 사태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긴급 사태가 연장이 되면서 그래서 조직위가 무관중 방침이 결정이 딱 되면서 현재까지 일본 내 판매된 77만 장의 입장권을 전부 환불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 이번 패럴림픽에 초중고생들에게 관전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 관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희망자의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혹시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선수의 동의 없이 깨물어서 논란이 됐던 일본 나고야 시장 기억하시나요? 뭘 물어라라는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멋대로 이렇게 가와무라요. 맞아. 뭘 물어라. 꽉 깨물어. 멋대로 이렇게 금메달을 깨문 일본 시장 맞죠? 네, 기억하시죠?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그 시장이 그 깨문 그 금메달을 이렇게 휴지로 아니면 뭐 소독 티슈 같은 걸로 닦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진짜 너무 황당했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 그렇게. 그 가와무라 시장이요. 지난 4일 나고야 시청에서 소프트볼 국가대표 고토미오 선수 만났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입에 갑자기 넣어서 깨물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결국에 금메달을 교환해 주기로 결정까지는 했었잖아요. 근데 논란이 좀 계속 일본 내에서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고야 가와무라, 이름 기억할게요. 가와무라 시장이 결국 3개월치 급여 150만 엔, 약 우리 돈으로 1,600만 원을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빨리 빨리 사죄를 하고 빨리 그 해결을 했으면은 이게 석 달치 월급이 안 날라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참 가와무라 이 사람 참 안타깝네. 너무 감격해서 그랬다는데 진짜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내리고 침까지 묻힌 거는 계속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딴 메달도 아니고 그 남의 저기 선수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물고 그거 뭡니까 그게? 1,600만 원. 그나저나 우리 이보라 리포터. 게시판에 또 권진택님께서 꿀보라 리포터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행복하군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권진택님. 제가 맨날 나오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소식까지 지구촌 뉴스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또 알아보고 오도록 하죠. 장수 사거리부터 갑니다. 최용선 통신원. 네, 도심지 길목인 장수 사거리 일원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